내용을 하고 문제를 한 2개 정도 풀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에 대한 그 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다 기억하고 또 뭐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 이거 외울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띄어가지고 룰들을 정리하고 외우게 되면 사실상은 5월 말 정도, 6월 초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사실상은 모든 룰들을 다 알게 되고 또 시험도 에세이 시험도 사실은 조금만 보강하면 예를 들어서 에이전시 파트너십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지금 우리들이 같이 풀지 못한 그 내용들이 일부가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그죠? 수업 끝나고 나서 한 주 동안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사실은 에세이도 뭐 크게 손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을 가져가지고 충분하게 ME에 대한 공략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파트너십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파트너십이라는 우리나라의 우리가 댓글은 비슷한 말은 우리 상법에 있죠. 상법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상법은 제가 알기에는 한 5가지인가요? 5가지 정도 지금 우리나라도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명회사,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로 돼 있는데 형태는 우리나라나 상법은 거의 국제화돼 가지고 유사한 어떤 회사에 대한 성격이 법적으로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십이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파트너십은 오늘 배우는 파트너십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크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LLC라는 소위 코퍼레이션 쪽에서 또 여러분들이 추가로 또 한두 개를 공부를 또 할 수 있어요. 성격은 비슷해요. 자, GP라는 게 뭐냐? 외우세요. GP라는 게 뭘까죠? General Partnership이라는 것은 최소한 파트너십은 2사람 이상이 해야 되겠죠. 한 사람 혼자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가 될 거고, 그죠? 근데 2사람 이상이게 되면 개인이면서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사람 이상이 돼야 되고 General Partnership은 어떻게 될까요? 2사람 이상이 공동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똑같은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외워야 돼요. 2사람 이상해야 되고, 코오너해야 되고, carry on a business for profit. 한마디로 이제 이익을, 대부분 회사들은 이익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죠.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익이 없다 그러면 좀 애매한 면이 있겠죠. 이익이 없다 그러면 공익단체라든지 그런 어떤 유사한 어떤 공적인 기관에 속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요 3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꼭 여러분들 요걸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가지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을 구성한다는 어떤 의도라는 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거예요. 제너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그리고 조인트 벤처라든지 합작, 공동 투자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이익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파트너십이 창설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죠. 한마디로 뭘까요? 2사람 이상이 해야 되고 공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뭘까요? 소유주여야 되고, 그죠? 공동 소유주여야 되죠.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 3가지의 우리가 중요한 사항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요것만 기억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밋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죠. 리밋 파트너십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파트너십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되어 온 건데, 자, LP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one general partner가 있는 거죠. 최소한 하고, 그 다음에 리밋 파트너가 이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general 파트너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떨까요? 합자에서 하던 무한 책임 있는 거고, 리밋 파트너십은 한마디로 유한 책임이죠. 자기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책임만 지면 끝나는 거고, 제너럴 파트너는 뭘까요? 자기가 출자한 재산 외에도 자기 집이 있다든지, 자기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땅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내놔야 돼요. 이게 이제 리밋 파트너십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밋 파트너십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등록을 받죠. 신청 등록을 받는데 한마디로 Certificate of Limit Partnership이라는 어떤 형식의 어떤 신청서를 등록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국가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형태의 우리가 그죠? 요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아마도 파트너십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의 주소가 어디 있고, 그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파트너의 주소와 이름들이 이제 각각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 자체가 LLP인지 아닌지, LLP는 이제 여기서 리밋 파트너십이니까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그죠?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제너럴 파트너가 이제 서명을 해야 되겠죠. 대표로. 서명해서, 리밋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제, 창설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설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리밋 파트너십의 이제 회사가 이제 운영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죠? 이제, 회사를 그냥 막연하게 다니게 되면 회사의 성격이라는 게 잘 모르잖아요. 들어서 일만 하고 사실상 봉급만 받게 되면 회사에 그냥 일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사실상 회사의 어떤, 법적인 성격들을 이제 규명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리밋 라이빌리티 파트너십이라는 NAP라는 이제 또 회사 형식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코어퍼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건데, LLC라는 것도 있어요. 리밋 라이빌리티 코어퍼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또, 이거보다는 좀 규모가 크고 좀 다른 형식이지만, 하여튼, 이건 회사법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LLP라는 건 뭘까요? 자, 모든 파트너가 우리가 유한 책임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리밋 퍼스널 그죠? 라이빌리티. 유한 책임을 지니까 뭘까요? 내가 출자한 만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그죠? 그냥 책임만 지면 끝나는 거죠. 손털매 나오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제너럴 파트너하고 틀리죠. 소위 GP란 LP 같은 경우는 제너럴 파트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트너십 어떤 우리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는 건 이 LLP를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약조, 그죠? 계약서죠. 계약서라는 건 일반 회사에서는 정관이 하는데 이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죠? 정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그죠? 같은 그죠? 어떻게 돼요? 한 사람씩 파트너들이 같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투표권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LLP라는 형식은 항상 우리가 Statement Qualif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LP 같은 건 어떻게 됐어요? Certificate Limit Partnership이라는 형식의 그죠? 신청서가 있지만 등록 신청서가 있지만 LLP라는 것은 Statement
신청돼야 되겠죠. 등록처죠. 신청하고 신고하고 등록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파트너십의 이름과 주소가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LLP로 파트너십이 그죠? LLP로 우리가 했다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언제 그 LLP라는 게 유효하게 발족이 돼서 우리가 이제 시작될 것인지 defer effective date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번에 신고해서 등록하더라도 지금이 3월 달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6월 말을 기점으로 하겠다. 그럼 6월 말 기점으로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그 이후로 이제 책임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defer는 이제 유예된 그죠? 뒤로 밀린 그죠? 언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세 가지의 sustainable qualification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limit liability partnership은 우리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죠. 케이스고 또 사실상 GP나 LP나 LLP나 시험에 곧장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풀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뭐 거의 뭐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너무 등한시해서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또 쉽게 되면 또 무관심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도 잘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파일링이라는 게 아마 등록 신청이라는 게 뭐 이런 파트너십이 바로 생긴다라는 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도 생겼죠. 이게 맞죠? 사망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부터 시행할 것인가, 그죠? 회사가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링 자체는 우리가 뉴 파트너십이 시작된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LLP라는 게 하지만 이건 또 뭐야 이게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죠. LLP가 그래도 LLP가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 일어났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LLP가 아직 탄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책임이 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LLP라는 건 뭐예요? 준비 과정이 있고 LLP는 준비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시작하는 LLP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인을 창설할 때도 우리가 법인이 창설되잖아요. 법인을 창설하려고 그러면 뭐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법인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창설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창설되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이 기본으로 창설되기 전에 이제 그죠? 여러 가지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사도 선임해야 되고 또 재산도 여기다 이제 갖다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사무실도 사가지고 임대하든지 사가지고 또 어디 만들어야 되고 이런 1년에 뭐 한 6개월에 어떤 우리가 어떤 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와 어떤 그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런 동안에 우리가 이제 여기 정식으로 이제 법인이 뭐 LLC라든지 LLP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시작되게 되면 요 전에 일어났던 사항은 뭘까요? 오로지 LLP를 위해서 만든 시작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죠. 그죠? 준비 사항들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 뭘까요?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또 혼자 하게 되면 그런 거죠. 이해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LLP, GP, LP라는 건 뭘까요? 항상 그 채권과 채무 관계가 이제 해설하는 건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 혹은 채권자와 파트너 사이의 관계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어떤 그저 이익 배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파트너로 추정한다네. 했죠. 여기서 추정한다. 이익 배당 받는 사람은 우리가 파트너로 추정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에 사항은 빼고, 본다 보면 이익 배당 받는 자는 뭘까요? 그죠? 주주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요새 뭐 주식 하라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주식 사가지고, 1년 지나서 어떤
뭐 어떤 뭐